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오늘은 저와 함께 식품 알레르기 원화를 올바르게 관리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식품 알레르기란 무엇일까요? 식품 알레르기란 식품을 섭취한 후에 몸 안의 면역 체계가 식품 내 단백질과 반응하여 여러 증상을 나타내는 면역 과민 반응 현상입니다. 식품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원인 식품에는 계란 등 난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 잣가지,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 총 19개가 있습니다. 이외의 식품에서도 알레르기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황산류는 식품의 보존성을 높이기 위한 성분으로 주로 가공식품인 소스류에 들어있으나 자연식품에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식품 알레르기의 연령군별 주요 원인 식품을 살펴보겠습니다. 0에서 2세 영아의 주요 원인 식품으로는 1위는 우유, 2위는 달걀, 3위는 견과류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3에서 6세 유아의 주요 원인 식품으로는 1위는 견과류, 2위는 달걀, 3위는 우유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식품 알레르기로 일어나는 증상입니다. 신경계로 영향이 가게 되면 두통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눈은 충혈되거나 부어오르고 상기도에 영향이 가면 재채기, 콧물 등 가벼운 알레르기 증상에서부터 하기도에 영향이 가면 기침, 호흡곤란 등으로 위험할 수 있습니다. 피부는 두드러기가 나거나 빨갛게 오르며 뜨겁거나 가렵고 아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입에서 반응이 일어날 경우 입안이 까끌까끌하다고 하거나 입술이 부어오를 수 있으며 위장에 영향이 갈 경우 구토, 설사 등 장염과 유사한 증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이 다발적으로 2개 이상의 신체 기관에서 일어날 경우 아나필락시스라 부르며 호흡곤란, 의식장애 등의 쇼크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나 무서운 아나필락시스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나필락시스는 원인 물질에 노출된 후 전신에 빠르게 발생이 됩니다. 쇼크 증상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식품 알레르기는 5년간 약 2,000여 건이 발생했으며 특히 아나필락시스 증상이 일어난 어린이는 2.7배 급증하였습니다. 종로구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는 이런 식품 알레르기 사고 예방을 위해 식품 알레르기 키트를 제작했습니다. 구성품으로는 식품 안내와 위급 시 조치 방법이 적힌 식품 알레르기 포스터와 식품 알레르기 관리 서식이 담긴 섹션 파일입니다. 1번부터 6번까지 순서대로 서류를 각각 한 분씩 넣어드려 편히 보실 수 있습니다. 관리 서식은 한글 파일로 만들어 관리 서식 USB에 담겨 있습니다. PC에 연결하시고 원 사정에 맞게 수정하시어 필요한 서류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식품 알레르기 관리 서식은 단계별 관리 요약에 따라서 순서대로 사용하시면 편리합니다. 단계별 관리에 따라서 6단계로 식품 알레르기 원화를 관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전체 조사 단계, 심층 조사 면담 단계, 관리 방안 계획 단계, 관리 준비 단계, 관리 실행 단계, 마지막으로 원화 기록 업데이트 및 지속적 유지 단계입니다. 첫 번째로 조사 단계입니다. 전체 원화를 대상으로 알레르기 원화를 추려내는 단계입니다. 새로운 원화가 입학하거나 학기 초에 전체 원화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식품 알레르기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키트에 있는 식품 알레르기 조사서를 활용해 주세요. 알레르기 질환이 없을 경우에는 질환 유무 조사 서류를 보관해 주시고 있을 경우에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인 식품 알레르기 증상에 대한 심층 조사와 보호자 면담입니다. 식품 알레르기 조사서를 채워 넣으면서 관련 세부적인 내용을 심층적으로 조사합니다. 면담을 진행하면서 원에서 제공할 범위와 가정에서 협조해줄 범위 등을 논의하신 후에 조사서와 동의서의 내용을 정리해 줍니다. 조사서는 원화를 안전하게 관리해줄 바탕이 될 뿐만 아니라 사고가 일어났을 때 증빙할 수 있는 중요한 서류로 최대한 꼼꼼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단계인 관리방안 계획과 학부모 동의서 작성입니다. 관리서식 중 두 번째 서류인 학부모 동의서에서 논의한 내용을 넣어 수정한 후 서명을 받아 두 부를 작성하여 한 부는 원에 보관하시고 나머지 한 부는 학부모에게 드립니다. 동의서 외에도 식품 알레르기 대응 방안에 대한 안내문을 함께 드리면 더 좋습니다. 3번 서류인 관리대상 기록카드에 조사서를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원인식품, 진단, 증상, 반응 위급도, 영양위험, 심리적 문제, 식사관리 방법, 수업 중 관리 방법 등을 자세하게 기록하여 원에 보관합니다. 이렇게 원에는 동의서, 조사서, 기록카드를 보관해 주시면 됩니다. 모든 서류를 꼼꼼하게 챙겨 두실수록 좋습니다. 서류 준비를 마치셨다면 이제 원에서는 다음 준비 사항들이 있습니다. 위급 증상이 있는 원화의 경우 자가주사용 에피네프린을 학부모로부터 전달받아 모든 원 관계자들이 아는 곳에 비치하여 위급 시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소량으로도 반응이 있는 원화의 경우 보호자와 논의하여 별도 조리도구를 전달받아 따로 표시하여 쓰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련 원화에 대한 회의 및 주기적인 교육을 통해 원내 모든 관계자들이 해당 원화의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며 식단, 행사, 수업에 따른 조치 방법을 주기적으로 회의해 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다섯 번째, 관리의 시행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세부적으로 조리관리, 식사관리, 수업관리, 위급관리가 있습니다. 메뉴 및 조리 과정의 관리입니다. 이 부분은 선생님뿐만 아니라 조리사님의 적극적인 관리도 중요합니다. 관리 대상의 기록카드를 준비하시고 이름, 반, 알레르기 식품과 대체 식품이 적힌 식품 알레르기 현황표에 원화의 상황을 기록해 주세요. 이 현황표는 수정하셔서 대체 식품 대신 관리 방법을 적어 해당 원화의 반에 부착하셔도 좋습니다. 아래의 친구는 달걀과 우유에 알레르기가 있네요. 달걀, 우유, 면담을 통해 결정한 대체식도 적어줍니다. 영양 불균형을 막기 위해 대체식품은 같은 식품군 내에서 정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극심한 반응이 있는 원화나 교차 반응이 우려되는 원화라면 다른 식품군으로 대체하시거나 아예 제거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모든 알레르기 원화가 기입되었다면 조리실 내부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합니다. 식품 알레르기 현황표는 원에 맞게 만드셔서 여러 곳에 비치하시면 수시로 확인하시기 좋습니다. 종로구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식품 알레르기 표시 식단입니다. 알레르기 유발 식품이 번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원화의 원인 식품인 달걀과 우유도 1번과 2번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한글 파일에서 찾기를 누르시고 해당 번호를 기입한 후 찾으시면 이렇게 해당 식품이 들어간 음식이 표시됩니다. 달걀이 포함된 메뉴와 우유가 포함된 메뉴가 표시되었습니다. 예시로 한 주만 놓고 보겠습니다. 달걀과 우유가 들어간 날이 꽤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가정과 상담하시고 대체식을 마련해 주시거나 5번 서류인 대체식, 제거식 예시를 참고하셔서 계획에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식사 시간 관리입니다. 담임교사는 식사 중 해당 어린이를 관찰해 주셔야 합니다. 친구에게 음식을 받아먹지 않도록 봐주시고 식사 후에도 얼마간은 원화가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지 신경 써주셔야 합니다. 대체식을 제공하실 때는 친구들과 유사하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다른 대접을 받는다고 느낌이 들면 아이는 소외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신경 써주시면 좋습니다. 수업 중 관리입니다. 식품을 사용하는 수업에는 흔히들 안전을 위해서 알레르기 원화를 배제시키고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러나 이럴 경우 해당 원화는 고립감과 우울, 불안 또는 죄책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활동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대체 방법을 가정과 함께 모색하시면 좋습니다. 관리 실행 단계의 마지막 관리, 위급상황 관리입니다. 아나필락시스 과거력이 있는 경우엔 에피네프린 주사 등의 응급조치 후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하고 보호자에게 연락을 합니다. 과거력이 없고 처음 아나필락시스 증상이 일어난 경우 2개 이상의 신체에서 증상이 일어나거나 호흡 곤란 등의 중증 증상이 일어났을 시 아나필락시스로 판단하고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하고 보호자에게 연락을 합니다. 접촉한 원인 물질이 무엇이었는지 상세하게 기록하여 전달해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에피네프린 사용 방법에 대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에피네프린 자가주사기 사용법. 에피네프린 자가주사기를 주사 부위인 검은 끝부분이 아래로 향하도록 한 손으로 잡습니다. 반대편 손으로 안전핀인 노란 뚜껑을 당겨서 빼냅니다. 에피네프린 자가주사기 검은 끝으로 허벅지 바깥쪽을 수직 방향으로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세게 누릅니다. 이 상태로 10초간 유지합니다. 10초 후에 에피네프린 자가주사기를 허벅지에서 떼고 약물이 잘 흡수되도록 주사 부위를 10초간 문지릅니다. 에피네프린 자가주사 후에는 반드시 119에 전화하여 아나필락시스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신속한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앉거나 누운 자세에서 앰뷸런스가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누워서 다리를 올려 혈액순환을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상태가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될 경우 첫 주사에서부터 5분에서 15분 후에 새로운 에피네프린 자가주사기를 사용하여 에피네프린을 투여합니다. 에피네프린 자가주사기는 성인용과 소아용이 있습니다. 30kg 이상의 경우 성인용을 이용하고 15kg에서 30kg 사이의 경우 소아용을 사용합니다. 어린이가 에피네프린 자가주사기 사용을 어려워할 경우 앉거나 눕힌 자세에서 에피네프린을 투여할 수 있도록 성인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에피네프린 자가주사 사용 시 주의사항. 에피네프린 자가주사기를 잡을 때 엄지손가락으로 끝을 누르지 않습니다. 경황이 없을 때는 잘못해서 주사침이 나오는 부위를 손가락으로 눌러 에피네프린이 주입되면 해당 엄지손가락이 괴사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항상 주먹을 쥐듯이 에피네프린 자가주사기를 잡아줍니다. 주의하고 챙길 점. 에피네프린 자가주사기를 항상 휴대하고 다닙니다. 주위 사람에게 자신이 아나필락시스가 있고 피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에피네프린 자가주사기의 유효기간과 에피네프린이 투명한 상태인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합니다. 에피네프린 자가주사기는 일회용입니다. 한 번 사용한 에피네프린 자가주사기는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한 에피네프린 자가주사기는 응급의료기관이나 의사선생님에게 에피네프린을 맞은 시각을 알려주고 용량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전달해 주어야 합니다. 에피네프린 자가주사기를 투여하고 증상이 다 나아졌다고 생각해 병원에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증상이 나아지더라도 반드시 병원으로 가서 수시간 동안 안정을 취하며 혹시 일어날지도 모르는 2차 반응에 대비해야 합니다. 마지막 단계입니다. 지속적인 관리로 꾸준히 기록 카드를 업데이트해 주시고
알림장 등으로 의사소통을 합니다. 이 원아는 달걀과 우유 알레르기가 있는 친구인데 주말에 새우를 먹고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가정에서는 검진을 받고 이 증상을 원에 자세히 알립니다. 원에서는 원아의 기록카드를 업데이트합니다. 그리고 이 원아가 먹은 국에는 새우 육수 대신 멸치로 변경하여 나갔네요. 업데이트를 한 덕분입니다. 새우 알레르기 교차 반응을 걱정한 선생님은 갑각류 알레르기는 괜찮은지 여쭤봅니다. 이렇게 꾸준한 소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수업 관련해서 부모님은 해당 원아가 마스크와 비닐장갑을 끼고 활동했으면 합니다. 이 원아는 선생님 덕분에 마스크와 장갑을 끼고 다른 친구들과 함께 재밌게 새우 과자 만들기 활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알림장 등의 소통은 위급 시 참고하거나 증빙할 수 있도록 서류화하시면 좋습니다. 식품 알레르기 단계별 올바른 관리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전체 조사 단계에서부터 심층 조사를 하고 면담을 통해 기록하며 관리 방안에 대한 계획과 동의를 받아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실행합니다. 업데이트와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며 유지해 주시는 6개의 단계입니다. 모든 서식은 나눠드린 키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조사, 계획, 관리, 유지 이렇게만 해주시면 식품 알레르기도 어렵지 않게 관리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올바른 식품 알레르기 관리 방법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